미래를 보는 창, JTB. 안녕하세요. JTBJ입니다. 내일은 5월의 두 번째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. 내일 변동성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%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다들 알다시피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기존의 엔비디아 실적 추이를 보면은 추정했던 것보다 계속 좋게 발표가 됐었죠.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미 4월 달에 TSMC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온다라고 발표가 됐고 1분기 실적도 좋았죠.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패턴도 그렇고 대부분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예상치보다 좋을 거다.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성장률이겠죠.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어진 이 성장률, 이 추이가 계속 유지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은 일단 실적 발표는 좋게 나올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딱히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. 이제 가이던스, 그리고 가이던스와 함께 발표될 블랙엘 제품 관련된 내용들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올해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, 그리고 이게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그리고 지금 사이클이 AI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중에 대장인 엔비디아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, 이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특히 올해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, 그리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액면 분할 이슈가 있어요. 이거에 대해서는 쟁슨 황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엔비디아 주가가 $1000를 돌파한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합니다. 일단 인터뷰에서는 젠슨 황이 액면 분할에 대해서는 좀 좋게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긴 할 텐데, 그렇다면 그 시점이 $1000가 돌파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이것도 그동안 엔비디아 액면 분할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그래도 좀 좋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좀 비싸서 진입하지 못했던 소액 투자자들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좀 좋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, 차세대 AI 칩, 이게 올해 4분기쯤에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. 블랙엘이라고 상당히 성능이 개선된 제품인데, 이게 출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될 거고, 만약에 출시가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 앞당겨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주문 취소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기존에 주문했던 그 칩이 어쨌든 못 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. 여전히 주문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취소해버리고 그냥 조금 더 기다려서 좋은 제품으로 주문을 하자, 이렇게 선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실적의 악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. 단기적으로는 한 분기 정도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런데 단기적이에요. 그대로 실적이 주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블랙웰 쪽으로 주문이 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면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되겠지만 굉장히 큰 폭의 상승, 특히 전분기 대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시장에서 다 감안하고 움직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시적인 조정 장세로 들어갈 겁니다, 엔비디아는. 그런데 그게 아마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 이후에 고점 돌파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 제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기존 그레이 호퍼 GPU 요거를 더 이상 주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근데 아마존만 이럴 게 아니죠. 아마 다른 많은 빅테크들도 이런 비슷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좀 부정적인 요소,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요거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률 피크아웃.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하긴 하는데
현재까지 곡선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다고 해서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주가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.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는 거는 이미 주가가 거기서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, 그래서 기존에 유지했던 성장률 곡선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거대한 변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관점에서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. 바로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. 배당에 대한 이슈. 이게 갑자기 이런 거대한 변곡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젠슨 황이 전략적으로 이거를 발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. 뭐 지금은 아니에요. 일단 피크아웃이 아직 확인이 안 됐죠. 성장률 피크아웃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. 그래서 아마 올해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, 일단 여기서 굳이 순서대로 보자라고 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, 요거랑 요거는 그 다음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. 하반기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어쨌든 미국 본장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미국 본장도 볼 필요가 없죠. 내일 오전에 미국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지수 위치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좀 변동폭이 좀 클 것 같아요. 그래서 5월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번 CPI 발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형 이벤트 이렇게 포함이 될 것 같아요. 이번 이벤트가.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됩니다. 근데 이번 FOMC 의사록은 시장의 영향력이 그다지 높진 않을 것 같아요. 엔비디아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묻힐 것 같고요. 이것도 이제 단기적인 내용과 조금 더 다음 분기까지 이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,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참고해서 들으세요. 이번에 FOMC 의사록의 영향력이 높지 않을 것 같다. 이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5월 FOMC 이후에 발표된 물가지표, 그리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지표, 요 흐름들을 보면은 FOMC 의사록에 매파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지난 데이터 관점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영향력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최근 지표의 변화가 어쨌든 다시 감지가 됐잖아요. 그리고 정부에서 2분기 지표를 관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,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6월 FOMC 의사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6월 FOMC 의사록이 훨씬 더 중요하다. 이때는 의사록 발표할 때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. 6월 FOMC 의사록에는 이제 FOMC 위원회들이 전반적인 스탠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그리고 그게 7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6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시기에는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월, 7월 증시에 강한 상승장이 연출될 수 있겠죠. 실제로 스탠스 변화가 감지가 되고 7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6월, 7월장은 그냥 불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가 뭐 한다고 했죠? 미국 정부가 6월부터 채권 바이백까지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? 유동성 측면에서. 그래서 6월, 7월이 의외로 생각지 못한 불장이 확 나올 수도 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매크로 이슈는 뭐 크게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. 물론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는 중요하긴 할 테지만 FOMC 의사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진 말자.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때다. 6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될 때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.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, 지금 선물지수 기준으로는 잘하면은 위아래 뭐 9포인트 이 정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주가상으로 뭐 2% 넘게, 선물지수 기준으로 2% 넘게 움직일 수 있는 폭이니까 상당히 큰 변동성이고요. 만약에 위로 뚫게 되면은 그냥 이대로 2800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아래로 터진다라고 한다면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.
내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,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내일 흐름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와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어차피 멤버십 라이브 시간에서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